2021년 국립대구과학관 상반기 나도 유레카 과학특강의 두 번째 강연을 소개드립니다. 강연 주제는 재미있는 기생벌 이야기이고 강연자는 국립수목원 김창준 임원연구사님이십니다. 김창준 박사님은 영남대학교 생명과학과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산림청 국립수목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셨으며 현재 국립수목원 임원연구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창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지금 대구에 왔어요. 지금 제 고향이 대구인데 사실 근무지가 위여서 지금 이제 서울 경기에만 살다가 오랜만에 강의 때문에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린 친구들과 재밌는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곤충을 전공했기 때문에 곤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오늘 과학 특강의 주제는 신기한 기생벌 이야기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생벌뿐만 아니라 이제 기생이 뭔지, 그리고 기생은 이제 공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생과 기생 그런 생물학적 얘기부터 이제 다 천천히 다뤄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안 와보셨을 것 같은 저희 기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이렇게 좋은 경치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가 조선시대부터 550년 동안 한 번도 파괴되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에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절대 어떤 것도 채집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오시면 보통 저희는 이제 100만 점이 넘는 곤충, 여러 가지의 표본들을 가지고 박사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곤충을 연구하고 있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곤충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달가슴고, 수달, 더운 바다에 사는 상어, 바다에 있는 산호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물이고요. 우리가 쉽게 먹는 조개,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회, 그리고 멍게 이런 것들도 다 동물에 속합니다. 자, 동물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자라든가 코끼리 이런 모습을 하는 것도 있고 작게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게 될 곤충들 많이 있죠. 메뚜기, 사탕벌레, 파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이렇게 동물계 안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을지동물 문이라고 하는 이 몸에 나뉘어진 체절을 가진 동물이 절지동물문인데 그 안쪽에는 곤충, 거미, 갑각류 그리고 노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지동물문 안에는 다리가 세 쌍, 다리가 네 쌍, 그리고 집게발을 쉽게 가진 친구, 그리고 다리를 아주 많이 가진 친구 이렇게 나뉩니다. 그 중에 이제 곤충류에 속하는 것들을 한번 더 계속 볼 겁니다. 자, 다 할 거예요. 그죠? 곤충은 우리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항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어딘가에 곤충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일단 곤충은 작습니다. 작아서 적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어디든 틈만 있으면 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곤충은 다리는 세 쌍, 날개는 두 쌍, 이런 식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동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고 있던 것들이 여기가 다 먹었어. 그러면 여기에 살다 보면 자기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입니다.
자, 우리 동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혹은 지구상에 어떤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생물들 하면 곤충도 있고 뭐 뭐죠? 달팽이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전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생물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곤충은 전 세계에 100만 종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구에 우리 곤충이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요? 몇 마리? 이거 셀 수 있겠어요? 20, 100, 1000만. 그죠? 이거 세다 보면 여기 경이 넘어가거든요. 경이라는 단어 알아요? 네. 이거를 이제 곤충을 전부 다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곤충을 모아봐요. 그 다음 이거를 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100살까지 살잖아요. 100살까지 사는데 1초에 10마리씩 세도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곤충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독, 우리 말벌만 생각하죠. 말벌에 쏘이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책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렇지만 말벌보다 독, 말벌에 말벌에 맞으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말벌에 자, 말벌은 여러분이 맞으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는다고 죽는 건 아니고요. 자, 말벌의 독에는 엄청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사람을 기절시킨다거나 이런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알러지 알죠? 알러지. 그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죽을 수 있고요. 그 알러지가 없는 사람은 맞으면 병원에만 빨리 뛰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뭐 뉴스에 나오는 한방먹 장수말벌 한 마리 맞으면 죽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벌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벌보다 더 센 애들이 개미, 대머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탑 10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 중에 또 요런 애들이나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곤충 안에는 여러 곤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벌을 볼 겁니다. 근데 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말벌 그리고 꿀벌 그죠? 또 아는 거 있어요? 장수말벌, 호박벌. 오, 호박벌도 알아요. 쌍살벌도 알아요. 쌍살벌. 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개미도 벌입니다. 개미는 벌이에요. 알겠죠? 날개가 없는 벌입니다. 개미는 처음 알았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벌을 공부해야 되고 벌을 왜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이 나오면 항상 이런 명언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대요. 이 세상에 꿀벌이 없어지면 전 인류는 4년밖에 못 살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그냥 아인슈타인 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듯이 꿀벌이나 이런 나비 이런 애들이 뭘 하죠? 꿀을 먹고 화분을 맺게 해서 이제 식물들이 꽃을 맺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꿀벌들이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의 7, 80%를 먹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쌍살벌, 말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잎을 관찰하다 보면 밖에서 이 나비 애벌레와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식물을 먹고 사는 잎벌이라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 육식이어서 다른 곤충을 잡아다가 먹는 말벌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단체 생활을 하죠. 단체 생활은 개미도 하고 꿀벌도 합니다. 그다음 오늘 주제인 기생벌.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남의 몸에다가 주입하는 그런 기생벌이 있습니다. 자, 아까 입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약간 그 꿀벌이나 말벌, 네, 네, 곤충은 뇌가 우리처럼 이렇게 뇌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있는 거예요. 온몸에 신경이 있고 이 안쪽에 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뇌의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 건 있어요. 자, 입벌이 있고요. 이렇게 뚱뚱한 입벌이 있고 그다음 꿀벌이 있습니다. 근데 꿀벌은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책에도 나왔을 텐데 꿀벌은 이렇게 있고 말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벌은 주로 꿀벌을 이렇게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꿀벌 집이 말벌 3마리면 하루에 부서집니다. 그래서 모든 꿀벌들이 다 죽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토종벌은 이렇게 말벌을 둘러싸서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일 수 있겠죠. 이 원리는 뭐냐 하면 얘는 46도, 47도, 48도 뭐 이렇게 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44도, 45도 뭐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날개짓을 해서 둘러싼 다음에 얘가 살 수 없을 온도까지 쪄서 죽여버리고 얘네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만큼 온도까지 올리는 겁니다. 온도 차이가 1, 2도 정도 차이인데 그 온도까지 올려서 얘를 죽이는 방어 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벌은 우리 어른들 혹은 옛날부터 동의보감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이 말벌을 담궈서 먹으면 이렇게 뼈 건강, 여기 뭐 유마티스에 좋고 관절염에 좋아서 이렇게 이거 한 병에 얼마 할까요? 이거 한 병에 50만 원 한대요. 50만 원. 그리고 말벌 이 여왕벌만 담으면 여왕벌은 이 말벌집 내에 몇 마리 없잖아요. 여왕벌만 담으면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말벌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왕벌은 아마 요 정도 크기고요. 일벌은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일벌이 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벌 술을 담궈 먹으면 사실 조그만한 일벌 담궈서 먹는 게 더 비싸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크면 다 좋은 줄 알고 샀습니다. 또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요즘에 너무 도시화가 많이 됐어요. 막 자연이 너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긁어서 오는 것들이 집을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말벌 안에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텐데 오늘 기생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기생벌은 이렇게 나무를 뚫어서 자기 자식을 놓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 안에서 이 자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또 벌은 가장 작은 거, 세상에서 가장 작으면 0.1mm예요. 0.1mm 어떤 얼마나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벌도 있는데 이렇게 타란툴라 같은 큰 거미를 잡아먹는 곤충은 7cm도 합니다. 7cm. 그러니까 이만한 곤충도 있고 이런 곤충도 있다. 자, 벌은 전 세계에 15만 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3천 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80% 정도가 기생벌입니다. 그래서 기생벌의 생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공생, 기생 이런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학 교과서 혹은 뭐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로 될까요? 이 동영상이 될까요? 어,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어떠한 애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냐면 애기가 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면 얘 다리에는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 이 기생은 자기는 남을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데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빼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충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것들이 주로 곤충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를 물에서 얘가 잡아먹고 이 물을 이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흔히 나타나는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물이 부족한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언제든지 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축이 먹는 물, 자기가 먹는 물, 자기가 밥 짓는 물 다 똑같아요. 그건 이제 기르러 가면 코끼리가 똥 싸 나왔지만 그 웅덩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생충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생들이. 자, 동물들은 일단 약육강식의 세계가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먹이 피라미드에 의해서 이렇게 말벌이 꿀벌을 잡아먹고 거미줄을 쳐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그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육강식만 있으면 너무 이 세계 동물의 세계 너무 재미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천적과는 다른 공생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 공생이 뭘까요? 공생 배웠죠, 다들. 배웠죠, 다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어요. 공생이란 종류가 서로 다른 생물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공생입니다. 공생. 근데 이 공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죠. 제가 오늘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상리공생은 말 그대로 서로 주고받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리공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얘는 너무 좋습니다. 기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뜯어먹혀서 울고 있어요. 얘는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의 개념입니다. 자, 상리공생은 두 종 모두 이득을 얻는 거예요. 너도 이득을 얻었으니 나도 이득을 얻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를 매게 하는 곤충, 예를 들어서 나비, 그리고 꿀벌, 호박벌도 마찬가지. 그다음 뭐 박각시, 박정벌레 이런 친구들이 꽃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원에 가면.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다리에 많은 털을 가지고 이제 화분을 수집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꽃이 왔을 때는 얘네들이 이걸 옮겨주니까 자기는 번식을 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아요. 그렇지만 얘들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맞아요. 꿀을 먹고 화분도 먹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얘도 좋고 그래서 윈윈하는 관계여서
상리공생입니다. 그 다음, 자, 그 식물을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만 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식물을 자세히 보면 아주 되게 조그만한 진딧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진딧물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맞아요. 그 식물의 진딧물들이 이제 자기의 침을 꽂습니다. 그 이유는 진딧물들이 식물들이 갖고 있는 수분,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자기들은 살고 식물들은 다 고사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입장에서는 엄청 나쁜 해충이 진딧물인데 이 진딧물은 보면 이 무당벌레가 와서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나 혹은 농부들은 이 무당벌레를 가지고도 이러한 나쁜 진딧물들을 잡아내는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진딧물들은 무당벌레에 대항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은 다 동족이 다 말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얘네들이 여기 똥구멍으로 어떠한 달달한 설탕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개미는 얘로부터 설탕물을 얻어서 활동할 수 있는 먹이를 얻고요. 얘는 얘들로부터 먹이를 주는 애들이니까 참 고마워. 그래서 보디가드를 서줍니다. 그러면 이 보디가드가 그런 무당벌레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얘와 얘는 상리공생인 거예요. 서로 얘는 보디가드를 얻고 얘는 먹이를 얻고 그래서 상리공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다라고 보면 이건 유명합니다. 맞죠? 산호에 있는 이 말미잘에 있는 이런 열대 이제 소형 어류들, 물고기들은 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가 말미잘의 먹이가 되고 말미잘은 끝에 있는 촉수로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얘들을 천적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 얘네들도 상리공생이에요.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면 편리공생은 뭐냐면 한쪽은 그냥 그렇고 한쪽만 좋은 그런 개념이 편리공생입니다. 이 편리공생은 여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파리인데요, 파리. 파리에 보면 여기 매달려 있는 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리는 어차피 날개가 있어서 여기에 저기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아주 짧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동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동을 해도 하루 종일 이동해도 요 앞에까지 못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임승차를 합니다. 얘를 엿봤다가 얘가 앉았을 때 다리에 살포시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탔는지도 모르고 날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무임승차를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운반공생이라고 부르는 편리공생의 관계인 겁니다. 자, 이제 좀 재밌을 텐데, 자, 기생으로 들어가면 기생은 이제 자기는 이익을 얻고요. 아주 맛있게 이익을 얻고 이 기생 당하는 사람은 아주 아픔을 겪습니다. 뜯어먹혀서. 어떻게 뜯어먹히냐 하면 자, 기생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종류가. 자, 기생벌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기가 자식을 배워서 우리처럼 엄마가 배가 불러가지고 키워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식을 어떠한 씨알이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놓아서 대리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비, 나방, 애벌레에 보면 뭔가가 달려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죠? 얘네들이 나중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잎을 먹고 꿈틀꿈틀 애벌레들이 다니다가 얘네들은 얘가 먹는 걸 가지고 양분을 얻고 얘네들이 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뭐가 달려 있으면 외부 기생이라고 하고요. 안쪽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뭔가 당했는데 뭐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나올 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부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생은 종류가 또 더 많이 있어요. 아까는 밖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가 이제 내부 기생과 외부 기생이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뭘까요? 무슨 알일까요? 배추인나비. 배추인나비도 있어요. 또 노린지 알도 이래요. 입 입을 뒤에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 뒷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대부분 식물을 즙액을 빨아먹고 사는 이제 노린재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에다가 이제 지 새끼를 낳게 되는 이러한 알 기생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진딧물이나 이런 그 나비 애벌레를 잡아서 기생하는 애벌레 기생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데기 알죠? 번데기에도 기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자, 이러한 벌들이 있어요. 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이 노린재 알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이 노린재 알 하나 먹음직스럽게 잡았어요. 그러면 얘는 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노린재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얘를 키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기생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기생벌도 있지만 뭐 머리에 혹은 뭐 동물의 털에 있는 이나 진드기, 살인 진드기 이런 것도 다 기생이고요. 그다음 모기 이런 것들도 다 기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만 얻는 게 많아. 자, 그리고 거미들도 기생을 당합니다. 거미들도 보면 외부에 보면 이런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 이 거미가 기생 당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더 볼 수 있어요. 자,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연가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연가시. 이 연가시는 곱등이, 뭐 메뚜기, 사마귀 이런 데 주로 기생을 합니다. 자, 여기 사마귀가 있어요. 그 사마귀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마귀나 메뚜기나 곱등이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메뚜기는 왠지 벼밭에 뛰어놀아야 되고 사마귀는 숲속에서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갑자기 물로 점프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빠져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이 빠져 죽은 사마귀의 몸에서 빠져나온 연가시 때문이에요. 연가시. 이 연가시들은 보통 이 사마귀나 이러한 메뚜기 몸에서 1m, 2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은 이제 지가 알을 낳아야겠어요. 그러면 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살던 데가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귀를 조정합니다. 사마귀야, 사마귀야, 물로 가죠. 그렇게 해서 물로 간 사마귀는 빠져 죽게 되고 자기는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 연가시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짝짓기를 해서 여기에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알을 여기에 사는 조그만한 물벌레가 먹게 되고 그 물벌레를 먹는 곤충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곤충을 다시 사마귀가 잡아먹고 사마귀는 얘네들을 다시 배에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빠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가시는 일단 우리 몸에서는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연가시는 너무나 깨끗한 애들이에요. 여기 연가시들이 이제 사마귀들을 통해서 빠져 죽게 되는 이런 물들은 주로 1급수, 2급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셔도 되는 물. 그래서 산에 가면 연가시가 있으면 진짜 깨끗한 물이에요. 자, 이제 진짜 기생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생벌. 자, 여기 보면 아마 얘네들은 호랑나비 그런 계통일 것 같아요. 호랑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보이는 벌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작을까요? 얘네들 사이즈는 얼마나 할까요? 1cm? 0.1cm, 0.1cm 정도 돼요. 0.1cm 정도.
0.1cm 아니다. 0.01cm 되겠다. 그죠? 1mm, 2mm 정도 되는 벌이 있어요. 얘네들이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만 찾으면 유독 자기의 새끼를 낳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애벌레만 찾으면 자기의 새끼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기의 침으로 주사를 이렇게 수십 방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애벌레는 자기가 그냥 주사 맞은 것처럼 따끔따끔따끔따끔 하고 말고 나중에는 계속 걸어다니면서 자기는 입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비가 되는 과정의 먹이가 얘네들을 대신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각각 얘가 나비가 되려고 먹은 것들을 받아 먹고 얘네들이 커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파먹은 다음에 다 각각의 벌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벌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한테 너무 해로운 해충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고마운 존재인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너무 작은데 큰 상대를 대상으로 자기 번식을 너무 내 자식을 10마리, 20마리 낳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가 새끼가 태어나도 딱 이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는 내골격이라고 해서 뼈가 안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밖에서 살이 형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가 어린이 되고 어린이가 어린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곤충은 사슴벌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딱딱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도 딱딱한 골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똑같은 사이즈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딱 맞는 놈을 찾습니다. 한 마리 딱 들어가서 열심히 먹고 자라라. 라고. 그래서 이러한 기생벌들의 생활사는 엄청 다른 기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밖에다가 키우는 것들, 안에다 키우는 것들이 있는데 안에다 키우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눈 거는 자, 어떠한 나비 애벌레 아까 봤죠? 나비 애벌레 같은 경우를 잡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자, 나도 쏠래. 그런데 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친구도 같이 쏠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친구 애기도 가지고 자기 아기도 가지게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은 단체로 여기에다가 자식을 낳아야겠어. 그리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 뭐냐 하면 또 얌체가 하나 있어요. 얌체가 항상 보면 얌체들이 있는데 어떠한 친구가 이렇게 알을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알을 놓은 친구한테 또 놓아서 나는 더 안전하게 알을 놓을 거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얘는 진딧물입니다. 얘는 벌이고요. 우리는 비닐하우스나 어디 가면 농부들이 얘네들을 단체로 삽니다. 돈을 주고. 왜 사느냐? 농부들이 얘네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뽑아내야지 이 식물들, 자기가 기르고 있는 식물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벌들을 대신 일을 시킵니다. 벌을 막 풀어놓으면 벌은 자기 자식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몸 안에다가 자기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죽어서 식물을 더 이상 공격 못하게 만들고 이 벌들은 자기 새끼를 낳는 그런 현상을 가지는 게 기생벌입니다. 자, 이렇게 침을 놓을 때 또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합니다. 그럼 수술을 하면 장기 이식을 하면 장기 이식을 했을 때 다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죠? 면역 거부 반응. 너무 똑똑해요. 면역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도 다른 곤충에다가 쥐새끼 낳는데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넣고, 그다음 자기 알이 공격 안 받을 수 있게 어떤 물질도 같이 넣고, 자기 알도 넣고, 그렇게 해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인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완벽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새끼를 기르게 되는 게 기생벌입니다. 자, 어느 날 저기 산에 갔어요. 올라가다 보니 그 농촌의 어떤 허름한 가옥 밑에, 서마 밑에 이러한 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집을 자세히 봤더니 너무 많은 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쪽에 애벌레와 자기 새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대하다 보니까 옆에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이 벌 옆에 어떤 다른 애가 완전히 다르죠. 얘네들은 기생벌인데 이 기생벌이 혈혈단신 혼자서 3, 400마리가 붙어 있는 말벌집으로 돌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단순히 1분, 2분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그다음 몇 시간 동안 시도를 하다가 못하면 그 다음 날도 시도를 하는데 자기 새끼를 여기 말벌 새끼에다가 놓아 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쟤는 죽을 수도 있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 말벌 집에 누가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벌이 다 보디가드가 돼서 지 새끼를 아주 기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자기의 새끼를 놓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또 보면 아까 거미를 잡아먹는 곤충, 거미를 기생하는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미를 사냥하기 전에 자기의 집을 만듭니다. 땅을 파요. 막 땅을 팝니다. 그다음 땅을 다 판 다음에 일단 거미한테 갑니다. 거미한테 가서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침을 놓아요. 그러면 거미는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기절당한 거미를 갖다가 자기 집에 파묻습니다. 그 파묻기 전에 자기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미 안에 있는 통통한 거미살을 다 파먹고 얘가 땅을 헤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거미가 이렇게 땅에 파묻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았어요. 동물이 죽었어.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응? 화석. 응. 화석은 되게 큰 압력과 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개미를 잡아서 그냥 땅바닥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썩죠. 그렇지만 얘는 아까 기생벌이 침을 놨어요. 그 침을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미가 미라가 됩니다. 한동안 썩지 않는 곤충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야지만 자기 새끼가 미라가 된 곤충을 먹고 자랄 수 있겠죠. 그러한 아주 신기한 그 마취총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벌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아파트 앞에 어떠한 크레인 차가 큰 게 와요. 그러면 크레인 차가 어떻게 하죠? 그냥 서 있지 않죠. 무거운 짐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발을 또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은 발을 세운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단단한 나무를 뚫는 작업을 합니다. 왜 뚫는 작업을 하냐면 이 나무 속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 새끼를 찾아서입니다. 이 딱정벌레 새끼가 이렇게 굴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고 있는데 얘는 이 나무를 파먹고 살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을 줘요. 얘는 소리를 듣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다리를 대봤을 때 여기에서 진동이 난다. 그러면 내 새끼를 낳아야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단단한 나무를 녹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이 리그닌 성분이라고 하는 나무를 녹이는 성분을 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간 동안 여기를 천천히 뚫습니다. 그 다음 그 액으로 다 뚫은 다음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의 새끼를 다시 그 안으로 꺼내서 얘한테 놔서 또 번식을 시키는 게 기생벌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그 내과에 가면 돌을 뒤집어 보셨나요? 돌을 뒤집어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돌로 모래로 짓거나 혹은 나뭇가지로 짓거나 이런 집을 지어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날도래라고. 이 날도래에 기생하는 친구들은 냇가, 냇가, 네, 하천, 강 그런 친구도 있는데 자 이게 아까 말한 날도래라는 친구고요.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사는 기생벌이에요. 근데 얘는 갑자기 자기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분 동안 잠수를 합니다. 잠수를 해가지고 이 굿이 물에 있는 친구들한테 놓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자기 새끼가 항상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은 물에 잠수할 수가 없어요. 얘만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잠수해가지고 굳이 애를 놓으면 여기에서 자기 새끼가 이렇게 또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이 이유는 이건 뭘까요? 이 이유는 숨통 맞아요. 근데 여기 물속인데 물고기에 뭐 있어요? 아가미 뭐 무슨 역할 하죠? 걸러내기도 하고 또 숨 쉬어줘.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똑똑한 게 엄마가 낳아주면 얘가 이 관을 만들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용해해서 그런 것도 자, 그래서 이때까지 기생벌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연구를 하냐, 혹은 뭐 대학에서 20년 동안 이것만 왜 공부를 했냐, 이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우리가 먹는 게 주식이 뭐죠? 쌀, 맞죠? 자, 그 벼농사를 짓는 밭농사를 짓는 곳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농약을 집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곳들에 가보면 너무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해서 막 마구잡이로 농약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농약이란 건 없었지만 우리가 현대화가 점점 되면서 농약을 뿌려서 많은 농작물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 지구적으로 점점 아무리 걷어내도 가시지 않는 농약들이 땅에 계속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될수록 많은 농약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도나 이런 쪽에는 농약을 너무 많이 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억 명을 먹을 살려야 되는데 농작물은 해를 입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 땅에다가 농작물만 심으면 그 농작물을 먹고 자란 애들이 이렇게 전박이가 되고 아프고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해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벼밭에 갔더니 이러한 멸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멸구들이 한 마리만 생겨나도 이렇게 쑥대밭이 돼서 우리는 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농약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엄마들이 좋아하는 친환경 농법, 유기농 농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생각하다 보니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벼를 주로 쌀을 못 찍게 하는 그런 것들이 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이 친구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얘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얘는 또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얘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되죠. 그러다가 얘는 결국에 얘를 얘가 뒤로 돌아선 틈을 타서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낚아채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지금 침을 놓고 있죠.
아까 거미를 잡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라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얘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는 침은 내가 수술할 동안 잠시만 있어라. 그래서 수술할 때 놓는 마취처럼 한 10분 정도 마취할 수 있는 양만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지가 좋아하는 부위에다가 자기의 새끼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겠죠? 지금 마취된 상태니까. 그러다가 지 새끼를 이렇게 놓아서 지 새끼가 이제 살아날 환경이 되면 얘가 마취에서 껴서 여기가 어디야? 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이 식물에다 붙여놓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얘는 식물을 또 돌아다니면서 가해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얘의 새끼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얘들이 살아남지 못해서 벼농사에는 전혀 진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이미 얘네들을 몇백만 마리 뿌려가지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물러버린 과일들 이런 것들을 도대체 농약 안 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소나무가 있어요. 천연 기념물도 있고 그죠? 뭐 바닷가에만 볼 수 있는, 바닷가에만 가도 무조건 소나무잖아요. 그 소나무들의 아주 큰 적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병이 에이즈입니다. 근데 소나무한테 가장 큰 에이즈는 소나무 제선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선충을 잡아내면 우리의 소나무들이 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기생벌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상과 기생부터 시작해서 기생벌을 활용해서 이런 생활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바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농약을 좀 덜 사용해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기생벌의 세계였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그 어린이들 질문한 것 중에 제가 더 공부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생벌에 대하여 재미있게 강연해주신 김창준 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연은 5월 8일 김원빈 연구원님의 재활용할 수 있는 고분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